계엄 해제 통과 1시간이 지나가지고 카톡으로 국무회의 소집했다는 건 저거는 전 개인적으로요 카톡과 텔레그램을 쓰거든요. 근데 카톡으로 오는 메시지는 컴퓨터에 앉아 있을 때만 봐요. 카톡으로 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카톡의 그 보안성 때문에 우린 텔레그램을 쓰잖아요. 근데 저 카톡도 뭐냐면 밤에 그 새벽 시간이잖아. 그러면 이 카톡에 국무회의 그러니까 그 부처의 담당자들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계엄 해제 통과 1시간이 넘게 지나서 카톡 해제를 했다는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게 새벽 1시. 근데 윤석열은 3시간 흘러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섰는데 1시간이 지난 뒤에 카톡방에다가 장관들 그 부처의 담당자들이 들어와 있는 곳에 야 해제하니까 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즉시 안 했다는 거예요.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종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윤석열은 계엄 상황실 내려가 가지고 다른 걸 더 뭐 했었죠. 저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2차 계엄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초조하더라고요. 길고. 그렇죠. 당시에 그랬습니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정부의 망이 그런 식으로 카톡으로 운영되는 거 저번에도 우리가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번에 왜 그 카카오톡 먹통됐을 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심지어 군인들이 작전하면서 카톡으로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미친놈들이 있습니까? 정부는 이런 망 없어요? 아니 그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카톡에 그 각 부처 담당자들 들어와 있는 곳에 해제할 거니까 장관들 들어와. 그것도 시간이 직시가 아니고 1시간 넘게 지난 뒤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이 이 정말 해제할 생각이 있다기보다 윤석열 머릿속에서는 정말 특전사들 다 투입시켜서 국회를 굉장히 쉽게 장악하고 2차로 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는 윤석열 이 녀석이 이 새끼가 술 처먹고 그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굉장히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고요. 표현이 웃겨요. 이 녀석이 이 새끼가 너무 귀여웠어요. 녀석은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웠어. 그러면 좀 더 세게 욕해도 돼요. 요즘에 욕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아예 사라졌잖아. 내가 옛날에 가끔씩 윤석열 욕을 하면은 이거 아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세요. 근데 욕이 아까워서요. 미치광이잖아. 근데 윤석열이 준비는 오래 했는데 진짜 두 마디로 하면 우왕좌왕 오합지졸이었다. 정말 하는 일마다 어떻게 이렇게 덜 떨어져 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계엄령을 만지작 하는 과정에는 국회 예산 뭐 이런 거는 핑계고요. 원천적으로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 등 뭐 이 명태균 게이트가 막 시시각각으로 목을 조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계속 만지작 하다가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라고 김용현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들고 나오니까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상황인데 사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계엄령은 12월 20일 이후에 내릴 걸로. 그러니까 그건 어떤 근거가 있는 거냐면 국회가 정기국회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연말 연시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다 지방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집이 안 되는 상황에 급거에 딱 일시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김용현이가 탄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날짜를 잡아서 던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도랄까 숨어있는 음모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 태어나가지고 국가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찌질한 짓 하는 건 처음 봅니다. 나라면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자진추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 계엄 선포 후에 용산에 장어가 56kg 들어갔다. 저 새끼들은 뭘까 이런 생각. 이게 계엄 선포가 12월 3일 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12월 6일. 12월 6일 날 장어가 56kg가 들어갔다.
이 보도는 뭘까 싶어요. 진짜 뭘까 싶어요. 이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야 정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되는 그 기사에 지난 6일은 음력 11월 6일로 60간지로 풀면 갑진년 병자월 갑진일이다. 갑진은 푸른 용을 뜻하며 당일은 청룡의 청룡달에 해당한다. 이런 글을 저는 신문에서 읽을 줄 몰랐고요. 여러분 앞에 보시는 저 장어 구이에 보면 약간 푸른색이 나죠. 그렇죠. 미님이죠. 이게 영이야 영. 미님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56kg를 이런 걸 주문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게 먹었다라는 것보다 어디 다른 용도로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소 가죽 벗기듯이. 그렇죠. 뭐 그런 뭐 주술에 사용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 예. 파매에서도 왜 돼지 같은 거 이렇게 막 사놓고 막 이렇게 칼을 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걸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걸 갖다가 온수로 바꾸면 2,000 온스라고 해서 또 2,000서를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너무 꽂히지 마. 핵심도 아닌 거 가지고. 핵심도 아니긴 한데 뭘 해도 이상하지 않아서. 아니 지금은 그걸 그런 식으로만 까면은 쿠데타 내란에 어마어마한 이게 사실은 약간 좀 깎이는 측면이 그런 있어요. 게 있죠. 예. 아니 이 진짜 국가 반역을 저지른 내란 가담자들이 제가 낸 세금으로 아직도 그냥 대통령실 구중궁궐에서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있다는 게 정말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왜 당장이라도 체포해야 되는데 왜 체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주지육림이라고 할 수 있지. 먹었다면 처먹었다면은 야 씨발 직업을 대통령에서 먹방로로 바꾸냐 뭐 이런 거 미리 찍어놓은 윤석열이가 담아 요즘에 녹화가 많잖아요. 미리 찍어놓은 게 아닌가 싶은 건데 일리 있는 의혹이라고 생각해요. 장어를 이게 160인분을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감옥 가면 그러게요. 앞으로 못 먹으니까 실컷 먹자 이겁니까? 근데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12월 7일 날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 한덕수랑 그 관절을 찾아갔더니 윤석열이 야 술이나 한잔 하고 가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실 계획은 있었던 것 같은데 56kg은 이거는 사람이 먹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예, 한 것 같아요. 뭐 저 계엄군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했나. 뭐 근데 160인분은 뭔가 상식적이는 않아. 이건 주술적으로 풀어도 될 것 같긴 해. 청룡. 청룡을 대신한 계엄 장어. 내란 성공하고 축하 파티 연락 그랬겠죠.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주문한 날짜가 언젠가도 봐야지. 이게 아마 그 사전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에 성공하고 나서 장어 파티 한번 하자. 몸보신 한번 시켜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촉은 김지호 쪽으로 이동. 아. 그러니까 12월 3일 이전에 주문해 놓고 뭐라고 했냐면 5일 날 발송해 주고 6일 날 배송 요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160인분 정도면은 미리 주문했을 가능성이 꽤 높네요. 그러니까 진짜 왜 저 군인들 모여가지고 자 이제 건배 우리 뭐 혁명이 성공했다 이런 짓을 하려고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술 먹으면서. 그러면 그것도 되게 이기적인 놈인 거예요. 다른 장어 안 먹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지가 좋다고 장어만 시켰으니 이기적인 놈이죠. 아마 한우도 시켰을 겁니다. 아, 그래요? 조사를 그랬겠지. 해야겠네요. 한우는 지금 밖으로 안 드러났고요. 예. 자 지금 그 진보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이 분석을 내놨는데 윤석열의 쿠데타가요 1950년 이후 선진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쿠데타. 아, 창피하네요. 참 참담합니다. 1950년이면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5년쯤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야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거의 70년 이후에 선진국에서는 쿠데타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저게 뭐냐면 91%는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났고요. 9%는 저개발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참 진짜. 그러니까 깨어보니까 후진국 된 거예요. 아, 왜 진짜 그 문재인 정부 때 깨어보니 선진국이라는 표현이 되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이겨? 일본 놈들이 우리들 머릿속에 심어놓은 칩 같은 거거든요. 일본은 조선 사람들보다 우월한 민족이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일본은 30년 동안 저성장하면서 이제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중이었고 계속 빚내서 유지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 IT 뭐 초고속 광케이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IMF를 훌륭하게 이겨내고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윤석열이 한순간에 후진국 만든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봐요.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이런 데서 쿠데타 일어났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윤석열 이 새끼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뭐 이런 개소리 하잖아요. 네 정치력이 부족한 거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인정 안 하고 싶으니까 나는 잘했는데 국민들이 나를 안 찍어줬다에 대한 반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길 선거였는데 부정선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머리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미친놈은 머릿속에 정치는 없잖아요 지금. 과대망상증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0.73% 자기가 승리한 걸 가지고 10% 이상 승리할 수 있었는데 선거 부정으로 그렇게밖에 이기지 못했다. 미친놈인 거죠. 야 진짜 대한민국은 대통령 하나가 후지면요. 후진국 되는 건 금방이라고요. 그렇죠. 아, 참 근데 속상- 지금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이 정체되어 있는 사이에 한국이 따라잡아서 올라탔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GDP를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넘어섰고 그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 초반에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잘해서가 아니라 속도가 여기는 정체돼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앞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대통령 빨리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022년 1월 달에 3,000포인트를 내주고 다시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3월 달인데 왜 1월 달에 3,000포인트를 내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은 그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지만 언론이나 외국인들이 윤석열 쪽에 많이 점수를 줘서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지지 기반으로 잘 버텨왔는데 이번에 그 계엄 때문에 있던 게 마지막 힘이 무너지면서 지금 환율이나 주가가 막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나마 그거를 버티고 다시 있던 지금 거죠. 이제 그 한국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건 국민들, 뭐 빛의 혁명으로 불리는 이 국민들이 그걸 구해내고 있긴 한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정말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은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윤석열이 빨리 탄핵이 확정돼 버려야 그 다음에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탄핵이 나오기 전까지는 오늘 같은 이런 식의 뉴스들이 계속 빈번하면서 불확실성을 키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가면 저는 정당. 결국에는 정당 해산 시켜야 된다고 봐요. 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내란 동조 세력들이죠. 예. 근데 오늘 석동윤이가 나와갖고 오늘 석동윤이가 2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먼저는 오전에는 외신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는 저 고검 앞인가 어디 가서 근데 그 핵심이 이런 거예요.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 이 새끼들도 보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죠. 법조인 출신들이라고 하는 게 누가 그런 말 있어요. 그 수사 한 10년만 하면은 법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지들 뇌피셜로 거의 구구 유튜버 수준으로 대통령이란 놈이나 변호사라는 놈이 똑같은 거예요.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 법적으로 니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이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프레임 바꾸려고 용 쓴다. 아니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하는 그런 계엄령이 있습니까? 국민한테 선포를 하는 건데 당연히 지금 방송을 했지.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가 아니라 니들이 결과적으로 봤더니 과정상에 내란이더라 이런 얘기 아니야. 쟤네들이 얼마나 그 양아치 짓을 하냐면 이 석동현 같은 경우에는 폭등이 아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아니다, 소란이다라는 이야기로 하면서 마치 윤석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변호사 선임 그걸 내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봤더니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청구서 탄핵 요구서 같은 것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받는 게 수령하는 게 되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대변인격인가요? 그러니까 도와는 주고 있는데 만약에 변호사를 딱 선임하게 되면 모든 뭐 탄핵 뭐 요구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수령이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외신 기자회견 할 때 석동현이 뭐라 그랬냐면 뭐 이렇게 뭐 혀를 길게 빼더니 그래서 국민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봐줄 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탄핵은 내란 쿠데타지만요. 대한민국 역사에 윤석열 같은 그 밑바닥 지지율 보인 역사가 사실 없잖아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비리입니다, 비리. 무능도 있고 비리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쿠데타는 어떤 촉발점, 그걸 이제 소위 영어로 트리거라고 하는데 그거였을 뿐이라는 거죠. 국민들이 뭘 좀 봐줍니까? 사실은 이게 쿠데타가 없었어도 이미 윤석열 탄핵은 국민들 마음속에 들어있었잖아요. 지지율 20%도 안 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의 변호사하고 검찰총장하고 대통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도 탄핵의 트리거가 뭐가 될까 언제든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가 이렇게 계엄을 해서 트리거를 이렇게 방아쇠 당길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러니까 뻔뻔하다는 건 그런 거죠. 사실은 윤석열 일본 놈이니까 일본 말로 하면 자기가 쇼부를 본 거예요. 그렇죠. 승부 본 건데 졌어. 그러면 나와야 된다니까 투항하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제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해야 돼. 그래야 자기 말 따랐던 애들이 경감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부하들이랑 다른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 이렇게 찌질한 놈 처음 봅니다. 저는 리더가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찌질한 놈인 거예요. 저거 용서하면 안 돼요. 자, 찌루님. 퇴근 중 보고 있어요. 갈라치기 진보 유튜버가 많네요.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그냥 같습니다. 다 그게 이제 생계를 위한 거면 그냥 이해하시고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긴 합니다. 네.